그때 네가 왔다. 문장을 풀이해보자면 그동안 몰랐던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나서야 알 수 있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은 디어 마이 프렌드의 원어 제목을 직역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장난스러운 영화일 것 같지만 이 영화의 결말에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만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쾌 발랄한 티네이지 영화일 것만 같은 디어 마이 프렌드는 의외로 심오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의 초반에 보여주는 모습은 상당히 티네이지 영화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심에는 영화의 주인공인 스카이가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때로는 과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영화에서 유일하게 발랄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은 과장돼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과장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차피 이 영화는 밝은 분위기의 영화보다는 성장 영화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남자 주인공인 켈빈이 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과장하지 않더라도 스카이는 돋보이는 인물입니다. 켈빈은 다른 의미에서 티네이지 영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건강염려증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인물의 모습이 마냥 철없는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멋있어 보이기 위한 허세가 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하지만 영화가 진행되면서 그는 건강염려증이 아니라 아팠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염려증이라면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며 좋은 음식만 먹고 운동을 하였을 텐데 켈빈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영화의 중후반부로 넘어가면서 그런 켈빈의 모습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이 영화가 보여주는 모습은 발랄한 모습이 아닌 인물들의 성장을 보여주는 영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가장 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주인공이 만나게 되는 곳은 서포트 모임입니다. 흔히 말하는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죠. 켈빈과 스카이는 암 환자들 모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게 된 스카이는 상당히 자유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방황하고 불량해 보이는 10대의 전형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머리색을 자주 바꿔가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내뿜으려 하는 인물입니다. 스카이는 자신과 반대되는 성향을 보여주는 켈빈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이 부분이 영화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죠. 실제로 스카이는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켈빈은 암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켈빈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였죠. 영화는 성격적으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두 인물이 친해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단순 외모나 성격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켈빈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 혹은 죽음을 바라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카이는 실제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죠. 일반적인 시각에서 두 인물은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켈빈의 모습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스카이의 모습은 죽음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켈빈을 서포트 프로그램에 보낸 이유는 실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죽음의 무게를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서 보냈던 것일 겁니다. 하지만 켈빈은 나은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켈빈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스카이는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녀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버킷리스트입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마무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죽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킷리스트의 실현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는 것, 그 이상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켈빈이 스카이의 버킷리스트를 함께 한다는 것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아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 추정을 해보면 스카이의 과거는 켈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불량 청소년 같은 모습이라는 것은 그녀가 이전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영화의 중반 이후 등장하는 그녀의 모습은 항암 치료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영화 초반에 머리색이 자주 바뀌었던 복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이리스트라 부르는 버킷리스트를 시작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스카이의 상태는 더더욱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켈빈의 조카가 태어난 날 스카이의 상태가 악화됩니다. 스카이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됩니다. 한날에 새로운 가족의 탄생과 친구의 죽음이 함께 다가온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켈빈은 크게 좋아하지 못합니다. 이를 통해서 누군가가 태어났다는 기쁨보다는 누군가가 떠나간다는 것이 더 큰 감정적 동요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카이와 버킷리스트를 이루어가면서 켈빈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게 됩니다. 사실 켈빈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 동생은 과거 사고에 의해 죽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어머니는 큰 충격에 빠져 살았고 동생의 죽음 이후 켈빈은 한 번도 생일 파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누군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켈빈의 동생은 죽음을 맞이했지만 켈빈은 다행히도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우선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켈빈 또한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빨리 죽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 나이에 주변 사람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죠. 켈빈은 스카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과거 자신이 갖고 있던 죽음에 대한 생각과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스카이가 죽음을 핑계삼아 많은 일을 해보고 용기를 가진 것과는 반대로 켈빈은 죽음을 핑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죠. 켈빈도 용기를 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지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스카이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주는 켈빈을 위해서도 행동합니다. 그렇게 켈빈과 이지는 함께할 때마다 스카이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스카이가 참 고마운 친구였을 테니까요. 영화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영화는 두 주인공의 스토리에 집중하고 있어서 상당히 집중력 있는 전개를 보여줍니다. 이들의 외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하고 주제와 연관 있는 이들의 상처와 생각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조금 길게 느껴집니다.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는 아니지만 97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영화는 끝날 듯 끝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영화의 주요 내용이 생각보다 일찍 공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무게중심이 비교적 앞쪽에 쏠려 있어서 영화의 초반에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지만 그 이야기를 정리해야 하는 뒤쪽에서는 이야기가 늘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는 스카이보다 이지가 조금 더 매력적인 캐릭터로 그려지는 듯합니다. 배우의 매력 혹은 개인의 취향 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스카이가 영화 내에서 크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티네이지 영화는 항상 밝은 모습만 등장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10대는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들은 본인을 성장시키는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민과 가치관의 변화들이 성장이라는 코드 그리고 죽음이라는 소재를 이용하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조금 일찍 죽음과 가까이 하게 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화를 보는 어른들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영화입니다.